Part 1 Introduction, 저물고 있는 부티크 P 이 시대. 최근 한국 뉴스에는 사모펀드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자주 등장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등 여러 관점에서 긍정적, 부정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회사를 세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한국 자본시장을 달구고 있는 두 개의 핫딜이 있습니다. 바로 토종일 세대 사모펀드인 스틱인베스트먼트의 경영권 매각과 신흥강자 센트로이드 인베스트먼트의 전략적 투자 유치건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1세대 매니저들이 이제 돈 벌 만큼 벌어서 떠나는구나. 요즘 펀드레이징이 힘드니까 대기업한테 손을 벌리는구나. 이는 현상의 껍질만 다룬 아주 게으른 해석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국 사모펀드 시장이 개인기의 영역에서 시스템의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이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야를 한국 밖으로 자본의 최전선인 뉴욕 월가와 런던 시티로 확장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GP 스테이크 딜, 운용사 지분 거래라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사모펀드 산업의 문법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틱과 센트로이드 사태를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순차적으로 해부합니다. 1. The Global Standard. 글로벌 금융시장은 왜 GP 지분을 사고 파는가? 즉 GP, 스테이크 딜의 부상, I. The Structural Divergence. 왜 미국은 PE가 보험사를 사는데 한국은 보험사가 PE를 사는가? 즉 구조적 역설. 세 번째, The Japanese Crystal Ball. 우리보다 먼저 늙어버린 일본 시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즉 한일 비교 분석. 자, 그럼 이제 글로벌 자본시장을 지배하는 새로운 트렌드, GP 스테이크 딜의 메커니즘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트 2, 더 메카니컬스. GP 스테이크 딜. 운용사를 상품으로 만들다. 한국에서는 스틱과 센트로이드의 사례가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글로벌 PE 시장에서 GP 운용사의 지분을 사고 파는 행위는 이미 거대한 주류 트렌드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GP 스테이크 딜이라고 부릅니다. 1. 개인 상점, 부티크에서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으로. 과거의 사모펀드는 철저한 도제식 길드였습니다. KKR의 헨리 크레비스나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같은 전설적인 창업자들의 감과 네트워크가 곧 회사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운용자산이 100조 원을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업자는 늙어가는데 회사는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이때 등장한 솔루션이 바로 운용사의 지분화, Securitization of GP Interest입니다. 창업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GP 지분의 일부, 보통 10%부터 20%까지를 외부 기관에 매각합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는 막대한 부를 현금화하고 회사는 그 돈으로 더 좋은 인재를 영입하거나 새로운 투자 전략을 짭니다. 즉, 개인의 회사를 시스템이 작동하는 주식회사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2. GP 스테이크 시장의 포식자들, 블루 아울. 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플레이어가 바로 다이얼 캐피탈, 현재 블루 아울 캐피털과 골드만삭스의 이 피터스 힐입니다. 이들의 주요 펀드 전략 중 하나는 일반 기업이 아닌 오직 사모펀드 운용사의 지분만을 전문적으로 사들이는 펀드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얼 캐피탈은 실버레이크, 비스타 에쿼티 같은 글로벌 탑티어, 이들의 지분을 약 10%부터 20%까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남의 운용사 지분을 살까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 yield play. 이 운용사는 펀드 성과와 무관하게 매년 운용 자산의 1%부터 2%까지를 관리 보수로 받습니다. 이는 마치 건물주가 받는 월세처럼 매우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GP 스테이크 펀드는 이 관리 보수의 일부를 영구적으로 공유받습니다. 둘, 업사이드 포텐셜, 캐리드, 이너스트. 펀드가 대박이 나면 운용사가 가져가는 성과 보수의 일부도 공유합니다. 즉,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인 셈입니다. 3. 스틱인베스트먼트 딜의 재해석. 한국 판지 P 스테이크의 서막. 이러한 글로벌 맥락에서 볼 때 스틱인베스트먼트의 매각은 한국 시장에서도 드디어 P 스테이크 시장이 열렸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스틱의 도용환 회장은 단순히 회사를 팔아치운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블랙록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GIP 인수 모델을 따른 것입니다. 블랙록은 2024년 인프라 투자 전문
P2인지 IP를 약 16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GIP의 창업자 아데바요 오군레시는 지분을 넘기는 대신 블랙록의 이사회에 합류하고 블랙록이라는 거대 플랫폼을 활용해 펀드 사이즈를 더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 창업자의 은퇴 리스크를 해소함과 동시에 미리캐피탈 등의 글로벌 자본을 등에 업고 부티크에서 글로벌 자산운용 플랫폼으로 도약하려는 구조적 결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PE가 갑의 위치에서 보험사나 은행을 인수하거나 전략적으로 이용하는데 왜 한국의 센트로이드 딜에서는 반대로 보험사인 한화생명이 PE 지분을 일부 인수하는 형태가 나타났을까요? 물론 롯데손해보험과 같은 반대의 케이스도 있으나 이는 결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방향성의 차이에 한국 금융시장의 독특한 규제 환경과 구조적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 흥미로운 역설, 또 아폴로 모델 vs The Korea 모델을 심층 분석합니다. Part 3, The Paradox, 아폴로 모델의 역설. 왜 한국은 거꾸로 가는가? 앞서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GP 지분 거래가 뉴노멀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그리고 한국 자본시장의 특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조적 역설이 발견됩니다. 바로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미국 월가에서는 사모펀드가 보험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한국의 센트로이드 딜은 정반대로 보험사인 한화생명이 사모펀드인 센트로이드의 지분을 샀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 방향성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헤쳐야만 한국 금융시장의 현주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The Global Standard, 아폴로 모델 P2의 보험사 인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트렌드는 단연 보험업과 PE의 융합입니다. 이 트렌드의 창시자이자 완성자가 바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3년에서 5년마다 기관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며 자금을 모집해야 하는 펀드레이징의 고단함입니다. 아폴로는 생각했습니다. 매번 물을 길어오지 말고 아예 우물을 사버리자. 그래서 그들은 아테네라는 보험사를 설립 이후 완전 인수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자들로부터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받습니다. 이 돈은 펀드 만기 압박이 없는 거대한 연구 자본입니다. 아폴로는 아테네가 보유한 수백조 원의 자산을 자신들의 주특기인 사모대출, 프라이빗 크레딧과 구조화 금융에 투자해 고수익을 냅니다. 이와 비슷하게 글로벌 PE들의 다음과 같은 보험사 인수 투자 사례가 있습니다. KKR의 글로벌 애틀랜틱 인수, 칼라일의 포티튜드 리투자, 브룩필드의 아메리칸 내셔널 인수. 이 모든 딜의 본질은 PE가 자금줄인 보험사를 소유하여 수직 계열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2. 더 코리안 리얼리티. 왜 한국은 보험사가 PE를 인수, 투자하는 반대로 가는가? 그렇다면 왜 한국의 한화생명은 센트로이드에게 인수당하는 대신 센트로이드의 지분을 샀을까요? 왜 한국판 아폴로는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한국 시장만에 넘을 수 없는 세 가지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체급의 불일치, 사이즈 미스매치. 네, 미국의 아폴로, 블랙스톤은 시가총액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거대 금융 공룡입니다. 반면 한국의 PE들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직은 글로벌 기준에서는 부티크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보험업계의 자산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같은 곳은 자산이 수백조 원입니다. 자본금 몇천억 원 수준의 한국 PE가 이 거대한 보험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새우가 고래를 삼키겠다라는 것과 물리적으로 같습니다. 둘, 규제의 장벽. 더 레귤레이터리 월 금산분리. 한국에는 금산분리 Sepa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자, PEF가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과거 JKL 파트너스가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 이슈로 인한 특수 상황이자 중소형사였기에 가능했던 예외적 케이스였습니다. 대형 생명보험사를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금융규제 환경과 여론은 아직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의 부재, The Missing Link, Private Credit,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금융공학적 이유입니다. 아폴로 모델이 성공하려면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험사의 돈을 굴려줄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PE들은 이를 사모대출, 프라이빗 크레딧으로 해결했습니다.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고 연 7%부터 10%까지의 이자를 받는 시장이 발달해 있죠. 하지만 한국 PE들은 여전히 주식을 사고 파는 바이아웃 또는 그로스 중심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고객의 보험료를 변동성 높고 환금성 떨어지는 바이아웃 또는 그로스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 즉, 한국 PE들은 아직 보험사가 원하는 맞춤형 상품을 다루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 센트로이드 한화 딜의 재정에 한국형 아폴로의 시작. 따라서 한화생명과 센트로이드의 딜은 이러한 현실적 제약 속에서 찾아낸 최적의 타협점입니다. 한화생명 입장에서는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서 국채 투자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대체 투자 역량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보험사 조직 문화와 연봉 체계로는 탑급 펀드 매니저를 내부 직원으로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지피의 지분을 사는 것입니다. 즉, 규제 및 또 비용 때문에 회사를 통째로 인수할 수 없으니 지분 투자를 통해 이 대주주가 됨으로써 실질적인 캡티브 운용사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둘은 아래와 같은 이득이 있습니다. 한화생명의 이득, 해외 명품 딜, 예를 들어 테일러메이드 인수 등을 소싱해오는 센트로이드의 역량을 내재화하여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센트로이드의 이득, 펀드를 만들 때마다 가장 먼저 거액을 깔아주는 앵커 LP라는 든든한 물줄을 얻었습니다. 펀드레이징 전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결국 이 딜은 형태는 다르지만 목적은 아폴로 모델과 같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은 PE가 주도하는 융합이고 한국은 자본이 주도하는 융합일 뿐 자본과 운용 역량의 영구적 결합이라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와 저성장을 겪은 일본 시장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이 과도기를 거쳐 어떤 형태로 진화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일본의 선행 사례를 통해 한국의 2년에서 3년 뒤 미래를 미리 보겠습니다. 파트 4, 더 프레시던츠, 일본 우리의 미래를 참고할 수 있는 거울.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가군을 맞춘다. 마크 트웨인의 이 명언은 지금 한국 자본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스틱과 센트로이드의 변화가 어디로 향할지 알고 싶다면 일본을 보면 됩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10년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마이너스 금리를 겪었으며 1세대 사모펀드 창업자들의 은퇴 시기를 먼저 맞이했습니다. 일본 사모펀드 시장에서 일어난 지각 변동을 분석하면 한국 시장의 2026년 이후 시나리오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일본은 이미 독립계 부티크의 시대를 끝내고 자본 동맹의 시대로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1. 일본판 스틱 인베스트먼트, 제이스타와 콜러 캐피털의 결합. 2023년 일본의 대표적인 중견기업 전문 바이아웃 펀드인 제이스타가 영국의 세컨더리 전문 운용사 콜러 캐피털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딜은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미리 캐피탈에 매각된 구조와 아래 세 가지 배경, 구조, 시사점 관점에서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배경. 제이스타는 일본 내 수많은 중소기업의 사업 승계, 쇼케이디를 가장 잘 발굴하는 하우스였습니다. 하지만 펀드 규모가 커지면서 로컬 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왔고 글로벌 LP들에게 어필할 브랜드가 필요했습니다. 구조. 콜레어 캐피텔은 제이스타의 PE 지분을 인수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자금을 태워 펀드 사이즈를 키워주었습니다. 시사점. 결국 로컬에서 압도적인 딜 소싱 능력을 입증한 운용사는 글로벌 자본의 현지 플랫폼으로 흡수된다라는 공식이 입증된 것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 역시 이 경로를 따라 향후 글로벌 자본의 아시아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2. 일본판 센트로이드, 어드밴티지 파트너스와 도쿄 센츄리, 한국의 센트로이드, 한화생명 딜을 가장 완벽하게 예언한 사례는 2019년 일본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본 사모펀드 업계의 시초이자 자존심인 어드밴티지 파트너스가 일본의 거대 리스 및 금융기업인 도쿄 센츄리의 GP 지분 약 15%를 매각한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 시장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어드밴티지 파트너스 같은 명문 하우스가 왜 리스 회사 따위와 손을 잡느냐는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존을 위한 동맹이었습니다. 문제. 당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도쿄 센츄리 같은 리스사는 비행기나 기계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수익률이 절실했습니다. 반면 어드밴티지는 펀드레이징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확실한 앵커 출자자가 필요했습니다. 해결책. 도쿄 센츄리는 어드밴티지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어드밴티지가 만드는 모든 펀드에 우선적으로 출자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어드밴티지는 든든한 전주를 얻어 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트로이드와 한화생명의 딜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한화생명은 수익률이 필요하고 센트로이드는 앵커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 일본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이 둘의 결합은 향후 센트로이드가 한국을 nim어 크로스보더 딜을 수행할 때 한화생명의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The Next Level, 종합상사, 소고 쇼샤 모델의 부상.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대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일본만의 독특한 진화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상사의 투자 회사화입니다. 자, 워렌 버핏이 최근 몇 년간 일본의 5대 종합상사 미쓰비시, 이토추, 미쓰이 등 지분을 대거 사들여 화제가 되었죠. 버핏이 이들을 산 이유는 그들이 무역상이 아니라 사실상 거대 사모펀드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종합상사들은 단순히 펀드에 돈을 넣는 LP 역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예 유망한 PE 운용사를 자회사로 두거나 상사 내부에 기업 투자 부문을 만들어 직접 PE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미쓰비시 상사의 경우 칼라일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일본 내 바이아웃 펀드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또한 이토추 상사의 경우 벤처 투자는 물론 중견기업 바이아웃까지 직접 수행하며 사업 관리 역량을 발휘합니다. 인사이트 포 코리아, 한국의 대기업 지주사들이 최근 CVC,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 설립을 허용받고 투자 기능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결국 이 일본 종합상사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화생명처럼 금융 계열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 지주사들도 유망한 PE의 지분을 인수하여 그들의 투자 감각과 딜 파이프라인을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즉, 지금의 스틱과 센트로이드 사태는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이 가내수 공업에서 대자본 주도의 시스템 산업으로 재편되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블록이 쓰러진 사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머지 블록들이 언제, 어떻게 쓰러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뿐입니다. Part 5. The Incentives. 그들은 왜 악마 또는 천사와 손을 잡았나? 우리는 앞서 구조와 선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딜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결국 인센티브입니다. 자본시장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오직 이익의 일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스틱의 도용환 회장, 센트로이드의 정진혁 대표, 그리고 한화생명이 이 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경제적 유인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GP의 유인, 골든 핸드컵스를 스스로 차다. 사모펀드 창업자들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공의 역설입니다. 펀드가 대박이 나서 수천억 원의 성과 보수를 벌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돈은 회사의 통장이 아니라 핵심 운용력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돈을 번 스타 매니저는 어떻게 할까요? 열의 9은 내 회사를 차리겠다며 독립합니다. 이렇게 인재가 유출되면 하우스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스틱과 센트로이드가 선택한 지분 매각은 아래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고도화된 낙인 전략입니다. Cash out at the top. 창업자는 자신의 지분 가치를 가장 비쌀 때 현금화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부의 실현이기도 하지만 회사의 리스크를 분산하는 행위입니다. Earnout structure. 매각 대금을 한 번에 다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더 남아서 성과를 내면 나머지를 주겠다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와 핵심 인력은 회사에 더 강력하게 묶이게 됩니다. 즉, 이번 딜은 단순한 엑싯이 아니라 핵심 인력을 시스템 안에 가둬두기 위해 자본 구조를 재설계한 것입니다. 2. 한화생명 등의 유인, 수수료의 내부화. 한화생명이 센트로이드 지분을 산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비용 통제와 파이프라인 독점입니다. 보통 기관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돈을 맡기면 220 룰에 따라 연 2%의 관리 보수를 냅니다. 수천억 원을 맡기면 앉은 자리에서 수십억 원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하지만 내가 그 운용사의 주주라면 아래와 같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fee netting effect. 내가 낸 관리 보수가 운용사의 매출이 되고 그 운용사의 순이익이 다시 나에게 배당으로 돌아옵니다. 즉, 왼쪽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오른쪽 주머니로 돌아오는 수수료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프로프라이어티 드딜 플로우.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알짜 매물 정보가 GP에게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이 대주주인 한화생명은 이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우선 검토권을 사실상 확보한 셈입니다. 3. LP의 딜레마와 수용. 불확실성보다는 통제가 낮다 가장 묘한 입장은 공제회 같은 기존 LP들입니다. 아니, 내가 돈을 맡긴 독립적인 운용사가 대기업과 관계가 심화되면 좋은 물건은 대기업한테 다 넘기고 나머지만 펀드에 담는 거 아냐?
라는 이해 상충 우려가 당연히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P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운용사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LP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손실보다 불확실성입니다. 1세대 창업자가 갑자기 은퇴하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펀드가 공중분해되는 리스크보다는 차라리 대기업이나 글로벌 자본의 감시하에 들어가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훨씬 안전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상에는 엄격한 차이나 월과 이해상충 방지위원회 LP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조항이 신설되어 대주주가 펀드를 사유화하는 것을 법적으로 견제하게 됩니다. Part 6 Strategic Implications 양극화의 서막 중간층에서 탈출하려는 PE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 2026년 이후 한국 사모펀드 시장의 미래를 전망합니다. 스틱과 센트로이드의 사례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PE 시장이 완벽한 양극화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앞으로 3년 내에 한국 시장은 다음 세 가지 그룹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1. 더 메가 플랫폼스 금융 플랫폼화된 대형사 스틱 인베스트먼트, 센트로이드, 그리고 조만간 등장할 또 다른 대기업 계열 PE 이들이 이곳에 속합니다. 이들은 자본의 힘을 앞세워 조단위의 메가딜을 독식할 것입니다. 글로벌 펀드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입니다. 2. The Hyper Specialists 초격차 전문 부티크 반대편에는 특정 섹터나 특정 전략에 집중하는 소수의 장인들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들은 규모는 작지만 대형 플랫폼이 흉내 낼 수 없는 전문성으로 승부합니다. 3. The Death of the Middle 어중간한 자들의 죽음 가장 위험한 곳은 중간 지대입니다. 적당한 규모, 예를 들어 AUM 5천억에서 1조 원, 적당한 트랙 레코드, 특색 없는 전략을 가진 중산층 PE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대형사의 자본력에도 밀리고 전문 부티크의 실력에도 밀리는 이들은 결국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합종연횡의 대상이 되거나 조용히 시장에서 소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 7, 클로징. 운용을 내재화하고 있는 자본. 오늘 우리는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센트로이드 인베스트먼트라는 두 가지 현상을 통해 자본시장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대중은 창업자가 회사를 팔았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시스템이 개인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라고 정의합니다. 대중은 보험사가 펀드에 기웃거린다라고 말하지만 다르게 보면 자본이 운용을 내재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폴로가 보여준 길, 일본의 어드밴티지 파트너스가 걸어간 길을 이제 한국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야수의 감에 의존하던 낭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설계된 시스템과 거대 자본이 지배하는 냉혹한 그러나 훨씬 더 정교한 금융공학의 시대입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더 신디케이트 디브리프, 엔드